달력은 하루하루를 잘라내지만 우리는 그 하루하루에 조금씩 나를 더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침묵, 어제의 웃음까지도 오늘이란 이름 아래 고요히 접히고 다시 펼쳐지는 이 아침. 똑같은 창밖 풍경도 어제와 같은 거리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되죠. 그래서 아침은 결국 내 쪽에서 다시 여는 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것을 사랑하는 일이다.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지나온 시간 탓하지 말고 다가올 일 너무 미리 염려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는 아침.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아모르 파티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아침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왜 우리 블루아이드 캔트님께서 그 되돌이표와 같은 일상이라는 그 댓글을 달아주셨던 걸 제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생각해본 말이었는데 아모르 파티 우리 뭐 김연자 언니께서 야무지게 노래를 잘 불러주셨지만 잘 아시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반복되는 삶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고요. 이 영원 회귀 사상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즐거운 학문이라는 글의 제 34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밤 악마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몰래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많은 횟수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 삶에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고 모든 고통과 기쁨, 생각과 탄식,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말할 수 없이 작거나 큰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와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다. 악마답게 악마가 이런 말을 속삭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결국엔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그게 바로 운명의 아모르 파티 개념이랑 연결된다고 하고요. 에케호모라는 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대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공식은 운명의 아모르 파티이다. 아무것도 다르게 원치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도 필요 불가결한 것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이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되는 쳇바퀴 같고 이런 것으로 견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견딤 자체가 진짜 견딜 수 없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사랑하면서 시작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예. 연주 언니 노래 좀 한번 들어야겠네요. 네. 자,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글로 하루를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수요일 아침이잖아요. 언젠가 우리 호이또야 님께서 연주연 케미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호이또야님 너무 귀여운 이 사진과 함께 궁금합니다. 연주연의 케미가 이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케인
오너님. God bless you. 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4월 16일 저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1년, 그해 4월 단원고를 물어 찾아가 운동장에서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날 저녁 아님 다른 날이었는지 분향소를 찾아간 그날의 주룩주룩 내리는 비소리가 왜 그리도 처량하고 서럽고 서글프게 느껴졌는지요. 슬픔은 있는 게 아니라 안고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근데 은근 미인이심. 아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가 조금 이 댓글을 읽어드리는 게 조금 제가 좀 주저주저 할 때가 있는데 시차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을 최근에 보시고 또 이 댓글을 또 다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업로딩하는 날짜가 있긴 있지만 그 업로딩하는 날짜 외에 또 한참 지나서 또 이걸 보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긴 글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하신 대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은근 미인이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읽어드린 건 아니고요. 네. 뒤늦게 발견해서 뒤늦게 전달을 해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출첵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짬 나실 때 많이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업로딩하는 속도를 못 쫓아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몰아서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좋은 글들로 그리고 좋은 성찰을 제가 또 덕분에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 아침 우리 또 조지연 기자 만나는 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매주 수요일에는 제가 이분 덕분에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조지연 기자와 함께 뮤지컬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캐가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근데 뮤지컬 배우 출신이잖아요. 뮤배 출신이잖아요. 왜 그 저기 거울 역할. 맞아요. 7살 때 문화센터에서 이제 백설공주를 했는데 무생물이었지만 대사가 있었던 거울 역할. 어떤 대사였어요? 기억나요? 영어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영어였었는데. 뭐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It's you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약간 It's you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거울 역할. 하지만 그 갈등을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렇지. not you. 이번에는 not you.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노우 화이트가 훨씬 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전히 너가 가장 아름답다 했으면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 세상의 중심은 나고, 그치? 나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촉발이 될 수도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거울 잘했어요. 뮤지컬 배우 출신 우리 조지연 기자와 함께 오늘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은 발레 테마의 발레. 네. 발레 테마의 뮤지컬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니진스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벌써? 네. 6월 15일까지 합니다. 좋다. 그러니까 니진스키라는 발레리노, 그러니까 무용가를 조명하는 뮤지컬이고 저는 제가 발레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뮤지컬화 된다고 했을 때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발레를 전공한 배우들이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찬호 배우가 아름답더만요. 그렇죠. 뮤지컬 배우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 예쁜 선으로 춤선들이 다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우려를 했던 어쨌든 무대 위에서 저희는 관객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또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뮤지컬 니진스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니진스키는 네. 여기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뭐 몇몇이 나오지만 발레 역사를 뒤흔든 두 인물을 다룬 뮤지컬이 좀 이렇게 연작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소개할 건 니진스키인데 네. 디아길레프도 있거든요.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 발레를 세계적인 예술로 이끈 천재 프로듀서 디아길레프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건 디아길레프. 아하. 그리고 오늘 살펴볼 건 그의 뮤즈이자 전설적인 무용수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중심이 되는 뮤지컬 니진스키입니다. 아하. 그래서 디아길레프는 예술 감독이자 프로듀서예요. 네. 그리고 원래 궁정 예술이었던 발레를 좀 역사를 바꾼 최초의 민간 발레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레리스를 창단을 했는데 이 발레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이 됐던 무용수가 이제 오늘 살펴볼 니진스키인 거죠. 그래서 이 발레리스에는 니진스키 외에도 당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나 드뷔시, 뭐 피카소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많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길레프는 제가 봤을 때 돈도 있고 네. 능력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능인 거죠. 그쵸.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럼요. 재능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극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물가물하지만 니진스키가 사실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팠잖아요. 정신분열증 뭐 이런 것도 겪고. 근데 무대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는 그 닉네임이 아마 춤의 신 뭐 약간 이런 게 역사적으로 붙어 있을 텐데 그를 발굴하고 그를 무대에서 예술을 하게끔 한 분이 바로 이분이네요. 맞아요. 디아길레프. 디아길레프. 네. 그러니까 니진스키는 좀 비현실적인 도약이랑 독창적인 해석으로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신의 오후나 봄의 제전. 좀 혁신적인 안무죠. 스트라빈스키. 맞나요? 네.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 네. 이렇게 만든 곡에 이제 혁신적인 안무를 붙인 안무가이기도 한데 니진스키가 네. 그거 혹시 영상 보셨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네네네. 지금의 눈으로 봐도 네. 왜 그렇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좀 광기와 천재성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눈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혁명적이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발레라는 작품, 그러니까 발레라는 그 예술 작품이 워낙 이제 왕족과 이렇게 좀 굉장히 고급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소수만을 위해서 소수만이 향유하는 예술 그렇죠. 그들만이 느끼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죠, 발레가. 발레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 발레 이야기를 다루나요? 그러니까 발레라는 그게 막 루이 왕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레 작품의 발레라는 예술 영역을 진짜 이렇게 대중화하고 활짝 문을 여는데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파격적으로 그 중심에 있었던 니진스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반향으로 어려움도 또 겪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니진스키 뮤지컬 니진스키에서는 어쨌든 극이라는 것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이 봄의 제전을 계기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너무 성공을 했는데 니진스키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무대 위에서 춤을 하지 않고 춤을 남기는 안무가가 되고 싶다 해서 만든 것이 봄의 제전이었는데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인 걸로 계속 꾸려나갈 수는 없다 해서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작품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고 니진스키는 조금 더 예술가의 마인드로서 더 혁신적인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렇지. 이런 느낌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길레프는 당시에 그 판을 주름 잡던 인사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 감히?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니진스키가 홀로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막아버리게 되고 그쵸.
그래서 결국 니진스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춤인데 그 춤을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결국은 정신병을 얻고 이렇게 좀 불행하게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너무했다 막 이런 생각. 막을 필요는 없지. 같이 일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막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네. 못된 어른의 진짜 느낌이죠. 못된 어른. 그러니까 발굴해주고 육성해주고 무언가 같이 했던 건 좋지만 그냥 놔주면 됐지 않았을까? 근데 왜 놓지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왜 그랬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작자와 거기에 고용된 무용수 이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정도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복수심에 불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 니진스키를 보면서 제가 사실 지금 스토리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정도인데 그 김찬호 배우의 춤선이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고난도도 해내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 춤 자체에 다시 한번 좀 빠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비운의 삶을 연기를 하면서까지 또 춤을 췄던 거군요. 우리 김찬호 배우가. 와. 네, 이번에는 어떤 배우님들이 나오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니진스키에는 정휘, 박준희, 신주엽 배우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디아길레프에는 김종구, 조성윤, 안재영 배우. 조성윤 배우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잘하세요. 아니 왜 왕 역할도 되게 강한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섭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니진스키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도 다 가로막히는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내 손 안에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잘하세요. 무서워요. 아니, 저 조성현 배우의 그 발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명징하잖아요. 이렇게 빡 갖다 꽂게 되잖아요. 김종구 배우도 물론 뭐 역할에 따라서 정말 잘하시겠지만 김종구 배우는 왠지 저는 모르게 착한 느낌이 이렇게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 저도 약간 팬레터의 혜진쌤 그쵸? 딱 그 느낌. 착한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보고 왔는데 아니시던데요. 굉장히 싫어하시죠? 무서워요. 그래서 역시 잘하시니까. 역시 잘하는 배우시다. 그렇구나. 무섭습니다. 우리 혜진 쌤이 거기 안 계세요. 그렇구나. 제가 또 너무 김종구 배우의 다른 것만 기억을 했네요. 괜찮네요. 야, 이 발레 루이스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발레사에서는 정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팀이기도 한데 디아길레프 알겠습니다. 그래 너무했네 우리 니진스키한테. 그렇죠. 이게 또 뮤지컬 니진스키를 보면 니진스키의 마인드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근데 또 사업가 입장에서는 아니 한창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사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손해를 입히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그거는 또 우리 또 응징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응징이 너무 심하진 않았나? 너무 심했어요. 우리 이미 그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그렇네. 아니야 또 다음에 또 나중에 한번 디아길레프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목신의 오후도 되게 좋아요. 그거 영상 좋아요. 다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드뷔시. 드뷔시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또 작곡가들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트라빈스키. 그렇죠. 스트라빈스키도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스트라빈스키를 다루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작사에서 3연작이에요. 그러니까 디아길레프, 니진스키, 스트라빈스키인데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스트라빈스키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라빈스키는 이들과 같이 작업을 했던 이런 곡들을 작곡을 했던 그런 스트라빈스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트라빈스키의 아들 스트라빈스키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 크래프트가 나오는 곡이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여기 니진스키를 봤을 때 이 한 무대에 있었던 서로 그 천재성을 겨루던 스트라빈스키와 니진스키와 디아길레프. 그래서 먼저 디아길레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니진스키 들어보고 이제 스트라빈스 조금 더 중립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과 제자의 이야기여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궁금해요. 뭐 우리 한번 극작을 해보자면 뭐 제작사의 뭐 그거와 상관이 그냥 우리끼리 극작을 해보자면 그 이야기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아길레프와 그 우리 니진스키의 그 이야기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선생님은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야. 니진스키와 디아길레프가 말이야. 회상 장면 띠리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뮤지컬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 예술가를 거꾸로 또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 넓어지는 이 지경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정말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이랬어? 이러면서 찾아보는 그치, 경우도 그치. 있고 맞아요. 실제보다 또 뮤지컬 무대니까 네, 조금 더 과장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생략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게 또 재밌어요. 맞아요. 저 그 니진스키를 김찬호 배우 것도 보고 정원영 배우 것도 봤어요. 그때 좋아서 너무 좋아서 궁금해가지고 춤을 너무 잘 추시잖아요. 정원영 배우도 저는 사실은 솔직히 죄송해요. 김찬호 배우보다 덜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영 배우는 정말 햇살 같은 그런 밝음이 있어서 니진스키랑 좀 어울리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반전이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네. 춤도 워낙 잘 추시고 맞아요. 노래 다 되는 네. 배우시니까. 정원영 배우가 여러분 나문희 배우의 조카예요. 몰랐죠? 네. 이모인가? 아니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정원영 배우의 아버님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는 그 탤런트시고 정원영 배우의 어머님 쪽으로 이게 있어요. 조카. 맞죠? 그러니까 나문희 배우가 이모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그렇지. 성이 그렇겠지? 합리적이에요. 방금 추론이. 고모인가 이모인가 하여튼가 이게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 정원영 배우 얼굴에 약간의 느낌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때 엘리펀트송 때 엘송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원영 배우의 그 밝음이 너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별명이 햇살이잖아요. 햇살이잖아. 맞아. 별명 자체가 햇살이니까. 근데 그런 배우가 니진스키를 이게 조금 언매칭이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갔는데 어머 웬걸. 일단 춤이 진짜 춤선이 너무 예뻤고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가지고 대단했었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뮤지컬 니진스키를 끝으로 조주연 기자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란색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혼자 옷을 갈아입었네요. 약간의 변화를 드리고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끝인사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